안녕하세요. 인간공학개론 10주차 강의입니다. 오전에 공전환전 찍고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갖고 다시 찍었더니 오늘 하루 기분이 쪽 빠지네요. 10주차 강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즈 코리아라고 이게 몇 년 단위더라? 5년 단위인가 3년 단위인가 이렇게 72년서부터 계속 한국인의 치수를 측정해요. 그게 보면은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제 남성인 경우 35에서 39세네요. 이건 연령별로 다 하니까 요때 보면 170이었고 키가 몇 년 전 게겠네요. 여자는 157. 그다음에 각자 이렇게 몸무게 72, 57 이렇게 되네요. 그게 이제 35세에서 39세의 남성과 여성의 치수다. 그랬고 이러한 기준 표준에 관한 거는 이제 기술표준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사이즈 코리아가 72년서부터 사이즈 코리아를 하고 있다. 한국인의 키가 세계에는 18이고 아시아에서는 1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면 이제 나라별로 있는데 이제 큰 데가 이게 알프스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아이슬란드도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 그렇죠. 그리고 보면 저기 독일 사람들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요. 한국도 어쨌든 175다. 여기보다는 이제 커졌네요. 170이었는데 175여서 크고, 이거 이제 162 여자는. 그래서 한국인이 세계 18이고 아시아에서는 1위다. 아시아에서는 좀 크네요. 그리고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가면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서 설계할 때 요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요게 공개되겠죠. 한국인에 대한 게. 그래서 보면 한국이 175.2고 162.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 싱가포르, 일본도 작죠? 중국, 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되게 작네요. 인도, 필리핀,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 치수를 보면 79년에는 167에서 155였죠. 그랬다가 12년에는 175에서 162. 이게 그러면 12년짜리 온가 보네요. 지금은 아마 더 커졌을 거예요. 그죠? 많이 차이는 안 나도 제법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 코리아를 갖고 제품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작업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 작업력이 있고요. 정상 작업력이 뭐냐면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팔꿈치가 좀 구부러진 상황에서 돌아가는 게 정상 작업력이고요. 이제 최대는 쭉 뻗었을 때 최대 작업력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또 이쪽 오른손은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 포랑면이 있는데 3차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포랑면이다. 그렇죠. 위아래도 들어가니까 평면만이 아니고 앞으로 구부리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정상 작업력이란 상완을 붙이고 어깨가 완일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붙이고 전환이 도달하는 영역. 즉각적이고 빈번히 취급하는 데. 그 다음에 최대 작업력은 팔을 뻗었을 때 도달하는 영역을 최대 작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자동차 설계할 때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가까운 데다 놓고 이렇게 조금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좀 멀리 배치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가까이 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멀리 배치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끝
누름 단추, 뭐 토글 스위치. 그러니까 손끝으로 조작하는 것들은 누름 버튼이죠. 그 다음에 토글 스위치. 이런 것들을 사진을 넣어드리면 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토글 스위치가 요즘은 거의 안 쓰여요. 스위치가 텀블러 스위치, 토글 스위치, 그 다음에 푸시 버튼 스위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스위치는 요즘은 뭐 거의 그 푸시 버튼 스위치를 많이 쓰죠. 토글 스위치는 간편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오작동이 많아서 이건 쓰질 않습니다. 약한 조작에도 이렇게 그 온오프가 돼버리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토글 스위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이 유발하는 데는 토글 스위치를 쓰면 안 돼요. 예전에는 뭐 개념이 없이 좀 썼는데 지금은 뭐 토글 스위치 거의 안 씁니다. 많이 쓰는 게 푸시 버튼하고 텀블러 스위치들을 많이 씁니다. 텀블러 스위치가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 콘센트 있죠. 멀티 콘센트. 거기에 보면은 그 플러그를 꽂고 이제 빼고 옆에 절전용으로 스위치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콘센트 구멍마다. 그게 텀블러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쓰이고 우리 방 안에서 그 형광등 켜고 끄고 할 때 그 스위치 있잖아요. 그래서 시소처럼 누르는 거, 그게 이제 텀블러 스위치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고 푸시 버튼은 뭐 흔히 많이 보시는 거니까 푸시 버튼이 있고요. 토글은 이제 조그만 레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엄지 끝으로 하는 거는 이제 노브하고 레버라는 게 있는데 레버가 엄지손가락 그러면은 엄지끝 레버 이거가 그립하고도 조금 맞죠. 그러면 엄지끝으로 보는 게 그 기아봉 같은 거 있잖아요. 차에서 요거는 이제 레버에 해당되긴 하는데 노브라는 거는 다이얼로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어디서 많이 하냐면 전자레인지에 보면 그 뭐야 CU 같은 편의점 가면 전자레인지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이얼이 있죠. 그게 노브입니다. 요즘은 고급차에 보면 그 변속할 때도 노브 많이 쓰긴 해요. 그게 어, 노브다. 그다음에 레바라는 거는 뭘까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져서 이렇게 잡아 당길 수 있는 게 레바죠. 그런 레바가 게임기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레바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핸들 같은 경우는 그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자동차의 기아 변속하는 거는 이건 그립 쥐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작동하는 거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엄지끝하고 하는 거는 5에서 6cm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게 뭐 성인 기준이겠죠? 애 기준이면 좀 더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립 센터 쥐기는 5cm가 또 줄어든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아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서 여기서 더 적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 작업력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최대 작업력에서는 손끝으로 뭐 하진 않으니까 정상 작업에 손끝으로 하는 것보다 엄지끝으로 하는 게 5cm, 5, 6cm 적어지고 딱 손바닥으로 쥐는 건 또 거기서 5cm가 자라든다. 그러면 손가락 끝하고 쥐는 거하고는 한 10cm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기 손가락 딱 펴고 손끝에 하고 그 손바닥의 가운데하고 거리를 한번 보시면 대충 한 10cm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되고 손뻗기는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5%일이니까 작은 사람은 이제 여자죠. 여자 기준으로 해서 5%일의 조정 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팔이 쭉 뻗는 거지 어깨까지 해서 허리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최대 작업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배치가 돼 있으면 팔을 쭉 뻗었을 땐 시야는 그대로 확보되는데 허리가 움직이면 시야가 흔들리죠. 그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제 여성에 맞추지 않고 남성 큰 사람에 맞췄다 그러면 여성 작은 사람이 가면 5%아이를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걸 잡으려면 허리가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숙여져서
운전하다가 앞이 안 보이겠죠.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유 공간이라는 것은 큰 사람의 95%일이니까 이제 남성의 95%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그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앞 시트하고의 간격, 무릎이 막 딱 붙어버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버스도 있고 체구가 큰 사람, 그래서 체구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남자를 기준으로 한다.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오래 하면 생산성이 감소하고 이제 피로가 올라가겠죠. 불편하면. 당연히 불편하면 힘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된다. 여유 공간은 큰 사람 기준으로 한다. 공간 배치의 원리인데요. 공간 내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 장비, 도구, 부품의 배치. 공간 배치를 디스플레이, 제어, 컨트롤하는 거, 그죠? 장비, 도구, 부품의 배치를 공간 배치의 원리인데 최적의 배열은 쉽고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죠? 근데 이제 비상 같은 경우는 쉽고 원활히 작동하다가 오작동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혼란스럽거나 혼동을 오거나 작업을 어렵게 배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들은 같이 모아놓고 이제 다른 기능들은 따로 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뭐 크레인이든 뭐든 이게 주행에 관련된 것들은 뭐 주행 쪽에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의 리프팅에 관련된 건 또 리프팅 쪽에다 모아놔야 되는데 이거를 주행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 놓으면 잘못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열도 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체 측정 및 응용 작업 공간의 설계는 이제 원칙이 있죠. 응용 원칙이. 그래서 사용 빈도, 중요도, 사용 순서, 일관성, 조정 장치와 표시 장치의 양립성, 기능성. 그렇죠? 빈도, 중요도, 순서, 일관성, 조정 장치와 표시 장치의 양립성, 기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해놨는데 사용 빈도는 이제 오른발하고 오른손으로 한다.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당연히 가까이에다 하겠죠. 자주 안 쓰는 것들은 멀리에 놓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순서. 이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순서에 맞게 쭉 배열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껴 있으면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유사한 기능들은 같이 그룹핑해서 놔라. 구동하고 리프팅하고 조작하고 뭐 이렇게 따로 해야 되겠죠. 뭐 파워하고 이동하고 뭐 나눠주고 이제 그 제어 쪽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것도 이제 하고 하여튼 그 같은 기능들을 놓는 게 이제 그룹핑 일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 장치와 표시 장치가 이제 분리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는 조정 장치가 있고 그 얼굴 앞에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표시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서로 반대로 되면 힘들 거예요. 그 얼굴 앞에 조정 장치가 있고 책상 위에 그 표시 장치가 있으면 보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요거는 이제 일관성하고도 유사하죠. 같은 기능들은 묶어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의외로 그 이렇게 안 돼 있는 것들이 배치가 꽤 보여요. 특히 옛날 것들은 이거 생각 없이 만든 것들이 많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든 것들 많습니다. 근데 요즘 나온 것들은 이렇게 다 구성을 한번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앉은 자세에서 바람직한 조정 장치 위치는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주조정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 먼 데에서는 비상 장치와 정밀 조정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조정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조정 장치의 최대면에서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뭐 한 1m 정도 됩니까? 여기 단위가 10이네요. 그러면 여기 한 1m. 그 다음에 좌우면으로는 한 50cm 정도 몸 기둥을 해서 이렇게 되죠. 예, 대충 사이즈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뻗는 게 1m는 제 팔이 1m 안 나갈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 70cm나 될래나? 이 팔 길이가? 어쨌든 팔 길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제 팔이 1m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분들도 1m 넘은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허리가 굽어지면 안 됩니다. 똑바른 자세에서 팔을 뻗었을 때가 최대고, 이제 팔이 접혔을 때가 일반적으로 주조종 장치가 되는 거죠. 자, 작업 자세와 작업대의 높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면, 그림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힘든 작업은 작업대가 이게 높이인데 낮죠? 그죠? 요 높이의 기준을 뭐 배꼽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교한 작업일수록 올라갑니다. 이렇게 팔이 굽히잖아요. 그죠? 얘는 어느 정도 펴져 있고. 그래서 무게를 좀 실어줄 수 있을 때 힘든 작업. 요건 이제 중간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사이즈별로 보면 75에서 90, 70에서 85, 뭐 이렇게 돼 있죠. 밑에가 여자겠죠. 위에가 남자고. 근데 이제 나라마다 요거는 평균 키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이 책이 그 번역서면 그 나라에 맞게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즈는 이게 맞는지는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 작업, 자주 서서 작업, 이렇게 서서 작업하는 경우는 왔다 갔다 자주 이동하는 경우하고, 이제 중량물, 큰 힘을 줄 때 이렇게 합니다.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네요. 그 팔을 자유롭게 하고 이제 정밀한 경우에 이제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서서 하는 것은 입식 의자, 그 우리 스탠드바 같은 데 가면 의자가 엉덩이 걸칠 수 있는 의자들 있잖아요. 완전히 앉는 의자가 아니고 식당에 있는 의자가 아니고 엉덩이만 살짝 걸칠 수 있는 의자를 입식 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앉으면 다리가 하늘에 그 공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입식 의자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의자나 식당 의자는 발바닥이 그 바닥면에 있잖아요. 근데 입식 의자는 스탠드바 같은 데 가면, 스탠드바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런 데 가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 요즘 분들은 스탠드바 잘 모르시죠? 예전에는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바닥에 또 이제 좀 푹신푹신한 매트를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쿠션이 있는 신발을 착용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간 앉는 자세는 높낮이 조절 의자를 주고,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거의 다 높낮이 의자는 있죠. 그 다음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발판도 설치를 해라. 그래서 발판이 바닥에 딱 닿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좀 각도가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사실 편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발하고 무릎의 공간이 좀 여유롭게 있어야 된다. 꼭 끼면 움직일 수가 없죠. 발도 뻗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높낮이 조절 작업 때는 중량물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끄덕끄덕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많이는 안 하는데, 대부분 높낮이 조절 작업 때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의자는 많이 써도. 자, 정밀 작업은 팔꿈치보다 높게 작업대를 설치한다.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힘을 할 때는, 중량물 취급할 때는 팔꿈치보다 낮게 작업대를 설치한다. 뭐 이게 상식적이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쓰다 보면 꽤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 자, 그래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높이에 따른 무게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높이가, 그죠? 그 어깨보다 높으면 줄죠. 이건 여자고 이건 아니네. 이게 맥시멈이고 이건가요? 하여튼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똑같죠. 이거는 이제 정상 작업력, 팔을 굽혔을 때고 이건 쭉 뻗었을 때 얘기네요. 그러면 이게 레버리지 때문에 그 모멘트가 걸려서 오히려 더 무겁잖아요. 이쪽 끝이. 그러니까 이제 절어집니다. 그래서 어깨보다 위는 이제 10kg인데 쭉 뻗었을 때는 5kg.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 20kg, 25kg, 20kg.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어깨에서 무릎 위까지가 이제 요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걸 벗어나면 이제 한계값이 이제 줄죠. 여기 10kg, 5kg, 10kg 이렇게 되고, 여자는 이제 좀 작습니다. 3kg, 7kg, 3kg, 7kg, 그리고 13에서 7kg 이렇게 범위가 되죠.
중량물 취급 권장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한 20kg 내외가 20kg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당하고 여자는 한 10kg 이제 13kg 전후가 이제 적정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꿈치 높이, 이게 이제 팔꿈치 높이가 가장 센가요? 그러네요. 그 정도가 됩니다. 남녀 공동 작업할 때는 여자 쪽을 적용을 한다. 여자가 이거 하려면 겁나게 힘드니까 남자가 이거 하는 거 쉽죠. 그래서 약한 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응용 문제인데요. 자, 성인용 책상과 의자에 필요한 인체 측정 치수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뭐 설계 뭐 하시오 뭐 이런 얘기네요. 이게 옆에가 가려서 저는 안 보입니다. 드라이버 조립 작업에서 사용되는 나사를 담은 부품 상자의 깊이를 설계하고자 한다. 남자의 손 길이 평균 19.5, 1.33 이건 두께인가 보죠. 여자의 손잡이 평균 17.5, 표준 편차 1.09 여기 손잡이인가 봐요. 이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게 두께죠. 이게 손바닥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치수를 이용하여 적절한 부품 상자의 깊이를 제시하시오. 5%타일 개수는 1.645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인체 측정 응용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뭐가 있었죠? 지난번 시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적재 선반을 설계하려고 한다. 선반의 최대 적재 높이는 작업자의 어깨 높이, 최소 적재 높이 쭉 해서 선반의 깊이는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이 회사에 잘 몰라대리는 인간공학적 설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다. 이를 수정하여 올바르게 설계하시오. 5%타일은 1.65죠. 그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표 나오고. 오늘은 이제 정상 작업력하고 최대 작업력 했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까처럼 무게 드는 거, 그 부분이 있었죠. 보세요. 요거. 그죠? 요거하고를 같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상 작업력에는 뭐야?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을 좀 배치한다. 이렇게 주조조정체. 여기는 이제 최대 작업력에는 이런 걸 배치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다 연계해서 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꼴랑 요것만 설명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20점짜리다. 근데 요것만 하면 이거 10점 이상 안 주겠죠. 요것만 한다면. 근데 요거하고를 같이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면 20점 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도 좀 써주고. 그래서 이런 뭐 기술사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는 이런 요령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풀 때 먼저 머리에 구상을 해야 돼요. 그 질문에 어떤 답변을 써서 풀 것이냐. 그러고 나서 써야지.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요것만 씁니다. 요거. 아무 생각 없으면 요것만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게 딱 질문이 이거잖아요. 정상 작업력, 최대 작업력 나오니까. 그런 치수들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문제가 여기였죠. 구조적 인체 치수와 기능적 인체 치수를 설명하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요거는 움직였을 때 그때의 치수여서 요거는 그 자 같은 걸로 하고 요거는 이제 동영상 같은 걸로 해서 하는데 요즘은 3D 스캐너가 있어갖고 요게 같이 될 겁니다. 작업장에서 작업 자세를 설계할 때 좌식 작업과 입식 작업에 대해 유리한 경우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것도 방금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이제 권장 적재동 깊이를 제시하시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시장치와 정보장치의 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